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해외 축구 일요일 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EPL 같은 게 딱히 맛은 없어가지고 또 그냥 세리아나 라리가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좀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보다는 별로 뭐 드림말씀이 많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이것저것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금 일찍 시작하는 피오렌티나 대 사스올로인데 솔직히 그냥 뭐 오바 말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시즌 내내 얘네들은 점수 같은 것들은 꽤나 났던 편이어서 피오렌티나가 이제 뭐 다른 이제 위아래 뭐 순위 이런 애들 보면은 그냥 점수가 대놓고 많이 났습니다. 83점가량 났고요. 그리고 사스올로도 다른 중위권들에 비해서는 점수가 꽤나 난 편이긴 했었다. 85점 정도로. 그래서 얼추 뭐 2.5 기준으로는 오바권에 형성되는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피오렌티나도 이제 뭐 강등의 위협에서 아주 뭐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은 강등권이랑 뭐 8점 차가량 나니까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안정권이라고 볼 수는 있고, 얘네들은 여태 뭐 맞대결 같은 걸로도 오바가 꽤나 있던 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 1대0이라든지 1대1 뭐 이런 건 있지만은 대부분은 2.5 기준으로는 오바가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오바 보기가 제일 나을 것 같다. 승패 같은 건 복잡하고 그렇게 보는 경기네요. 그 다음은 제노아 대 코모 경기인데, 제노아는 제가 이제 몇 번 오바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좀 끊겼다가 요즘에 또 이제 오바가 조금씩 나고 있기도 합니다. 똥줄 오바가 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코모, 얘네들은 좀 어려운 일정이긴 했어도 최근에 3연패로 주춤하네요. 인터밀란한테 2번 졌었고, 중간에 뭐 이제 우디네스랑 비기거나 사스올로한테 지는 거 보면은 한창 이제 맛있을 때보다 맛이 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노아는 이제 강등돼갖고 세리에비인 적이 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모도 세리에비에서 얘네 만났을 때 최근에 맞대결 5번 중에 4번이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모가 전력은 약 우위지만은 살짝 이제 원정 드랍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좀 무정도도 좀 생각이 나죠. 현재 이제 코모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 5등이나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즘에 좀 많이 부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중원이 강한 팀, 최근에 막 우디네세한테까지 지기도 그랬잖아요. 중원이 강한 팀한테 좀 힘을 못 쓰는 게 있었는데, 제노아에도 뭐 세리아 짬밥을 오래 먹었던 프렌드룹이나 말리노프스키, 발단지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좀 고배당 각을 보고 있는 게임입니다. 무승부라든지 굳이 뭐 따져서 이긴다면은 코모의 햄무겠지만, 저는 코모가 지금 배당 대비 승리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보는 쪽이어서 오바로 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토리노 대 인터밀란인데요. 물론 이제 토리노는 늘 의외성이 있는 팀이지만, 근데 이게 좀 맞대결이 굉장히 좀 파멸적이더라고요. 인터밀란이 아주 뭐 우세하다. 토리노가 이렇게 홈에서는 한 번씩 뭐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19-20 시즌 마지막 패배를 당한 뒤로는 인터밀란이 14경기 동안 13승 1무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인터밀란은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은 사실상 뭐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경기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4경기 남는 건데, 지금 이미 승점차가 12점이거든요. 남은 경기 인터밀란이 전패하고 뭐 밀란이나 나폴리가 전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득실차를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밀란이 토리노전을 이기면 우승이 거의 뭐 확정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 경기 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딱 확정할 수 있을 거고, 글쎄 뭐 요즘에 인터밀란이 보이는 거는 비교적 이제 좀 실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4경기 동안 15득점으로, 이게 라우타로가 얼마 전에 돌아왔다가 또 부상당했는데 그랬는데 화력 쇼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리그에서의 체급은 굉장히 높고, 아까 봤던 이제 데토리노전 강세까지 해가지고 그냥 인터밀란이 원정이어도 배당이 구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밀란 일반승은 배당이 좀 안 나와가지고 마인까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오바 같은 것들도 볼만은 하지 싶습니다. 요즘에 인터밀란 모습을 보면은 원래 토리노도 살짝 오바팀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밀란 대 유벤투스인데, 사실 뭐 이제 우승 경쟁은 인터밀란 거라서 거의 뭐 우승 경쟁이 끝났지만은 이건 또 챔스권 확보 싸움이 있습니다. 밀란은 현재 2위, 유벤투스는 4등인데 양팀 간의 승점차가 3점밖에 안 나죠. 오히려 뭐 득실 같은 것들은 유벤투스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의미가 나름대로 있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벤투스가 이제 그 산시로 원정에 가는 건데, 최근에 맞대결상으로 산시로 원정 가서도 3승 3무 2패로 나름대로 잘 싸워왔었거든요. 요즘에 막 밀란이 라치오나 나폴리, 뭐 우디네세 이런 팀들한테 막 발리는 거 하면은 또 이제 베로나도 힘겹게 이겼었습니다. 반대로 근데 유벤투스는 지금 8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상황이에요. 챔스 탈락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각성을 한 모습이 있더라. 올해는 그냥 둘 다 뭐 실망스러운 시즌인지라 어느 한쪽이 뭐 강력한 우세는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냥 폼 차이 때문에 유벤투스 방향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벤투스 역시 그래도 이제 산시로 원정인데 정배를 받은 거는 조금 이건 에바 같아서 메리트는 그리 뭐 크진 않다고 보고, 무승부나 유벤투스의 햄무 뭐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얘네들이 맞대결 상으로도 뭐 오바가 덜어 있던 편인데 그렇게 뭐 특별히 엄청 많은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언더보다는 그냥 저는 고배당 방향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리가로 가볼 텐데, 라이오 바이카노랑 레알 소시에다드예요. 제가 이제 소시지 경기를 다룰 때마다 얘네들이
마타라토 감독 체제에서 전 경기 득점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최강 언더팀 헤타페한테 끊겼습니다. 그건 뭐 헤타페가 워낙에 독보적인 언더팀이라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사실 이제 맞대결하는 라요도 시즌 이제 68점밖에 안 났거든요. 헤타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점수가 안 나은 팀이 라요 바이카노입니다. 사실 근데 이 경기는 언더오버는 이 소시지가 오시는 이제 라리가에서는요. 득실이 총 이제 98이거든요. 이거는 득점이 어나더 레벨인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언더오버는 굳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각자 득실상으로 언더에서 2등, 오바에서 2등 뭐 이런 팀들이니까 오늘은 이제 소시지 경기는 다른 날보다는 좀 맛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굳이 본다면 저는 뭐 언더가 가깝다고 보지만 좀 소시지를 한번 이제 망설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경기네요. 제가 몇 번 얘네들이 그 이제 홈에 비해서 원정 성적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뭐 라요 바이카노도 얘네들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치렀다든지 그런 뭐 필요도 이슈는 있다고 할지라도 딱히 건드려서 맛이 있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비에도 대 엘체입니다. 사실 뭐 라리가에서는 뭐 득보 팀들이지만 둘 다 최근 폼은 나쁘지 않은 편이기는 해요. 일단 순위상으로 오비에는 28점 강등권 제일 꼴찌에 있지만 어떻게 좀 해볼만한 그런 승점이기도 합니다. 엘체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서로 이제 강등 위기에 있는 승격한 팀들끼리 붙는 건데 최근 폼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오비에도 그 전까지 막 승리가 이렇게 많이 없다가 최근에 승리를 조금 챙겨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발렌시아, 세비야, 셀타비고 이런 팀들 잡은 거니까 나름대로 본인보다 윗급을 잡은 셈이죠. 왜냐면 얘네들이 그전에는 21경기 동안 1승 9무 11패 21경기 동안 단 1승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나아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반대로 이제 엘체는 얘네들도 후반기에 12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 그래서 막 DTD가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3승 챙기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 이거는 클럽 친선이라서 아예 빼버리는 게 맞고 최근에 4경기 동안 3승 정도로 꼬마까지 잡으면서 많이 살아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엘체가 시즌 종반부를 달려가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원정에서 0승 3무 11패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약간 최근에는 조금 괜찮은 면모가 있는데 엘체 이런 뭐 엘체가 조금 더 윗급인 건 맞지만 이런 원정에서의 약세 이 뭐에 좀 주안점을 둘 거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경기를 뭐 굳이 건드릴 건 없어 보이는데 좀 엘체의 원정 무승이 부각될 만한 것 같아서 그냥 굳이 본다면 무승부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아레알 대 셀타비고인데 비아레알은 올 시즌도 뭐 챔스권을 수성 중입니다. 3위에 올라있죠. 라리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도 윗순위에요. 작년만큼 그런 뭐 공격력 같은 게 크게 부각되는 건 아니고 챔스에서도 광탈했다고 해도 그냥 조용조용히 본인들의 위치를 잘 지켜나간 것 같아요. 특히나 얘네도 이제 홈발도 많이 있는데 홈에서는 15경기 12승 1무 2패 거의 뭐 꼬마랑 비슷한 급입니다. 딱 이제 뭐 라리가 이런 4강 팀들 밑으로는 홈에서는 이렇게 두 자릿수 승리를 챙겨간 팀이 없어요. 그만큼 비아레알은 또 홈발 역시 대단하다는 소리고 뭐 셀타비고도 현재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즌 초반 이제 9경기 동안 2무 7패인가? 막 승리가 아예 없다가도 이런 것들을 뭐 극복한 거라서 이런 건 높이 칠만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라리가에서는 셀타보다는 뭐 비아레알의 입지가 좀 더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셀타는 하필이면 또 최근 6경기 중에 뭐 유로파 리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6경기 중에 1승 5패로 주춤하기도 해가지고 그냥 저는 뭐 비아레알의 홈 배당 같은 건 나쁘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렇게 제가 좀 득실이라든지 언더오버나 고배당 각 보는 거 이런 것들 좀 써먹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맛은 없는 것 같고 이것저것 뭐 들어보시고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